오늘 들고 온 뉴스는 역시 북한 소식. 북한은 완전 개털이야. 러시아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북한에서의 무역보다 북한에 관심 있는 거는 오로지 뭐 북한의 인력, 어떤 인력, 병사 그밖에는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된 거지. 뻘짓한 거야, 뻘짓.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내분을 감옥에 넣고 그렇게 혹독하게 그러지 않아. 이런 상황을 만드는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나는 종북주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스토리 끝까지 들어주셔요. 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도 안 있어가지고 탄핵을 외쳤거든. 그리고는 김건희 여사한테 반클리프 목걸이를 언제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미끼일 수도 있는 거야. 진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면 끌어내리기 위한 덫을 놓는 거지. 일찍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 지금 하는 짓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주 수학해. 왜 아무도 그 당시 때 총뿌리를 겨눈 그 장병 있잖아. 젊은 장병. 그 애를 데려와가지고는 한번 1대1로 질의응답을 안 해보냐는 거지. 그때 너가 그 의원한테 총을 그냥 진짜 향했냐? 쏘려고 했었냐?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못해? 다들 쇼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예, 다 쇼라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아닐까? 일부 모 세력. 과거에 박근혜 때도 진짜 이상했었거든. 박근혜 이야기를 하면서 이명박도 같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 세력이 있다라는 거지. 국민들은 박근혜를 넣어도 이명박을 넣어도 안 넣어도 아무런 별 상관 없어야 해. 그런데 그렇게 넣었다라는 거는 모 세력이 있다는 거야. 이번에 김여정이 이재명한테 막말 퍼붓잖아. 그거는 뭐 이재명은 종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죽이려고 혈안되는 건 누구? 국민의힘 아니야. 종북이지. 힘이 없는 일개 시민이다 보니까 봐봐. 최순실 안 풀려나잖아. 그 말은 뭐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야. 일개 시민 주제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거지. 말만 주권 정부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조국하고 윤미향을 풀려나게끔 한 게 이재명의 생각일까? 아닐 수 있다니까. 간접적으로 푸시. 누가? 뭐 척근들 있잖아. 그 아웃사이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과거 6월 항쟁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시위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모 세력들을 끌어낼까? 걔들은 이상해. 국민들의 마음 그래야 되나? 그걸 갈라치게 하는데요.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해가지고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해가지고 피폐하게 만들고 아주 이상한 전략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느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까 금방 했던 이야기를 절대 못 느끼는 거지. 그럼 뭐 사회주의라는 거야. 물론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힘든 사람은 자본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별반 다를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할 거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죄가 없는데 그냥 계엄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플러스 뭐 고문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찌라시를 뿌리니까 과거에 그 뭐 박정희 때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 몇몇 의원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지금 봐봐요. 사회주의 같은 냄새가 펄펄펄펄 나잖아. 그렇지 않아? 국민한테 좋아, 기업한테 좋아, 정부한테만 좋아. 세금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걸 왜 몰라? 이제 생각났다. 노란 봉투법. 아까 전에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노란 손수건법 이랬다. 아, 진짜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내가 오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막 그래. 여기 북한하고 러시아 경제 협력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주제야. 푸틴하고 리희용이다. 쟤들은 왜 리라고 할까? 나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쟤들은 국어도 안 배우나? 왜 리라고 하지? 원래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리라고 했었나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왜 리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훈민정음을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별다른 역사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봐서. 그냥 오로지 상김씨 그 히스토리밖에 없는 것 같아. 거기는. 저기는. 북한은. 여기 보면은 최근에 북한 언론을 보면은 러시아 관련 보도가 많은데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많다. 북러 무역뿐 아니라 경제 협력에 대한 소식도 많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북한은 40년 동안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북러 양국의 경제 협력 논의를 보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저는 그랬을 땐 내가 아니고. 여기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난 40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곧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 이야기가 자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보통 2, 3년 동안 시끄럽다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북러 무역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투자나 공동 합작 회사도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칼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가 별 호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잘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not interesting인 거 보니까.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견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여기에는 관심 있다. 노예. 노예한테는 관심이 있다는 거야. 참 서글프다. 같은 민족으로서. 최근 러시아 경제는 노동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젊은 남자들은 군대로 입대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만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죠. 러시아 사람들. 자, 또 마저 읽어보면요. 여기 한편으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일해온 소련의 중앙아시아 출신자들도 옛날만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회교, 즉 이슬람교도 그러네요. 테러범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지금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높습니다. 그래요. 특히 러시아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일감 없는 사람이 러시아 가면 되겠다. 저 민주주의야. 흥미롭게도 러시아로 돈을 벌기 위해 간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간 노동자들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찾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도 본인이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계획분만 채우면, 그러니까 세금만 내면 된다 이거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계획분만 채우면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로 간 북한 노동자들은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들은 힘들게 살아도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북한 당국은 금지하지만 노동자들은 컴퓨터를 보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을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 유튜브도 보겠지. 노동력 파견은 시장성이 있는 북러 경제 협력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협력 방식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북한 항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러시아 철도공사는 라선에서, 저게 라선이 나선일 거야. 라선에서 항구 시설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러시아로 북한 포탄과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 기지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규모가 커지는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과 무역을 위해 러시아 원동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항구 시설 확충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라선과 같은 동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러 경제 협력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희망은 걸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생각은 저기서 동해 그랬잖아. 동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낯선과 같은 동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야. 쟤들 기차 있잖아. 동해, 저기 어디야? 어디지? 저번에 그 어디였더라? 아무튼 부산을 찍고 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철길을 닦아가지고는 어떻게 북한을 지나가지고는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를 가가지고는 그러면서 뭐 얘들 소리 있잖아. 그 뭐지? 그래서 유럽을 기차 타고 간다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 때 한번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기차표가 70몇만 원씩 뭐 그러면서 등등 이야기 나왔었잖아. 그게 뭐였더라? 시베리아 동해에서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유럽까지 갈 수 있다. 뭐 등등. 2018년도 이렇게 있네. 문재인 때 그랬잖아. 부산에서 기차 타고 쭉 평양을 지나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가서 유럽을 횡단한다 어쩌고저쩌고. 평창 가는 고속 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한담장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화제가 된 말이 있다. 철도 타고 개성 건너 유럽 여행 구상 화제. 판문점 선언에 동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통해 철도와 도로 연결이 포함되어 따라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타 등등 쭉 나오네요. 강명시가 부정에 실시했던 강명 파리 유라시아 그래 유라시아 저거다 유라시아 대륙철도 가상 티켓 배포 이벤트 당시 티켓도 다시 인스타그램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이 가상 티켓의 일정 강명령을 출발해가지고 개성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과 모스크바 역을 지나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것이다. 쟤들이 저 플랜을 실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꾸만 저러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때 똥 싸는 거 많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내 영상을 지금 시청하는 분들도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찔리니까 다 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셔요. 왜 묶어놓고 있는 거야? 죄도 없는데. 참. 봐봐. 예전에 이명박은 일본하고
해저로 해가지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부상했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부산에서 철도 타고 저기 시베리아 걸쳐가지고는 유럽 가는 거 구상을 한 거야. 팽팽하지. 두 당이 생각하는 게 틀려. 이념이 틀려서 그래. 확실해. 이제는 갈수록 점점 더 두 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동영상 뒤집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저 체코 저걸 읽었어. 얘들이 기사도 한 번씩 살짝 바꾸더라니까. 음. 그러니까 얘들이 왜 또 윤석열 저 체코 원전 저걸 가지고 또 끄집어내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네 분하고 해가지고는 계엄하고 이런 걸로 깜빡이 넣으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업무상 뭐 과실 이런 식으로 해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지. 과거에 그 누구지 이명박 넣었을 때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지 석방이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상적인 당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예. 분명히 누군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원래 우리 당이 그랬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제가 많지. 문재인 때 문제가 많았잖아. 그럼 그거 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누가 한 명 묻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라는 걸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뭐 나만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보자.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때 그렇게 투자해 놓은 그 결실을 맺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 건지. 갑자기 지금 원전 수주 불공정 계약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응?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 반클리프 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막 그러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윤석열을 집어넣는 데 있어가지고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얘들이 계엄 그래가지고는 자꾸 하지만은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야. 왜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거고 그러고는 해지를 했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내란을 부린 게 없잖아. 오히려 대통령이 잡혀 들어가는 거지. 내란 누가 부렸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렸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 기만한 거지. 누구를 선동을 해가지고. 미약한 애들. 근데 여기 보면은 한국무역협회예요. 한국무역협회 가지고는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합의문에 SMR 검증 뒤 수출 50년 로열티 되어 있는데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합의문에 SMR 검증 뒤 수출 50년 로열티 그래요. 원전 1기 수출 시 로열티 물품 일감 등 1조 원 이상 보장, 남는 것 없는 장사대 수출 발목 잡는 리스크 해소 등등 쭉 나와 있어. 기사가 어디에 한국무역협회에. 여기 보면은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우디의 건설 현장 현대건설 나갔을 때 그때 조금 손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 그렇지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무역협회에서 그렇게 나오네.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너무 많은 것을 떼어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만은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라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태양광 그 다음번에는 뭐 그런 천연 에너지에 관해 가지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천연 에너지 뭐 영국하고 유럽하고의 관계 문재인 시절
한번 파봐요. 그럼 되지. 국민의힘은 왜 못 팔까? 난 아이러니한 것 같아. 바보 같아 국민의힘은. 어쩌면 그 세력 똑같은 세력 아닐까? 똑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자기네들 권력 잡고 그냥 눈치만 보고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섰다가 대충 국민의 세금 좌지우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이 보면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은 지난 1월 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요. 한국 기업들이 개발하는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자사 기술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등등등등 쭉 해가지고는 이 계약의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한전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자신의 원천 기술을 기반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수원의 독자적인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쭉 와가지고는 50년 계약이야.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문에 조금 과도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50년 계약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SMR에 관한 조항도 무조건 웨스팅하우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